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 1월의 마지막 주죠. 1월 27일 1월 경마 UCC 이 말은 꼭 노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경마 11개 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제 그 토요일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일요일 경주도 좀 지금까지 보면 흐름이 약간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역시 이제 월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 뭐 그렇게 틀리질 않습니다. 거의 고배당 경주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섣불리 공략하기보다는 꼼꼼한 분석 후에 좀 경주를 선별해서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1월 27일 1월 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략해 볼 경주는 2경주, 4경주, 9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9경주 이렇게 3개 경주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1월 27일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1300m죠. 1300m 12마리 역시 게이트 꽉 차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역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 충무대왕이 아마 이제 거의 인기 3손가락, 나가서는 뭐 2손가락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물론 저도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좀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0만 되면 이 마필은 내가 얼마든지 꺾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은 거리가 1300m요. 그러나 이 충무대왕이 보면 1300m에서도 입상하는 과정이 모두 진짜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1400은 쉽게 꺾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경주 역시 이제 1400m였었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제가 과감하게 꺾을 수 있었던 이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충무대왕은 1300m이기 때문에 뭐 안고 가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마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성신신화가 거의 인기 1위권 나오지 않을까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8번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근데 이 마필 역시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기권에 있을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필에 대해서 잠재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요. 자, 지난번 이제 1300m를 이제 뛰었는데요. 1000m를 데뷔전을 치르고 1300을 뛰었는데, 그날 물론 상대는 약했습니다. 이 선두 필승이라는 마필이 토요일째에 나오죠. 9마신 차이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그날 걸음을 보면 여유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흠 잡을 때 하나 없었다는 건데, 물론 이번에는 5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 내용이 약간 내용은 괜찮습니다. 패턴은 뭐 정상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조금 뭐랄까 좀 정성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뭐 특별하게 컨디션이 나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자,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무대왕 같은 경우는 본전 방어용 마필이지 역시 이제 승부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 역시 이제 2번, 5번, 8번 성신신화, 충무대왕, 프로메테우스, 자 이렇게 세 마필로 이제 압축을 해서 공략할 수가 있는 경주인데, 배당과 또 본전 방어 이렇게 해서 두 방으로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입니다. 이 경주 국내산 6군 마필들이죠. 역시 12마리 꽉 차 있고요. 자, 이 경주도 역시 그런 메리트는 없습니다. 공략의 메리트는 없고요. 자, 1번 빅미사일과 주행심사에 때 여유를 많이 보인 굿모닝 볼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그러니까 그 주행심사 후에 2주 만에 출전을 해가지고 입상하는 마필들이 좀 이런 뭐 통계인데요, 데이터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굿모닝 볼트는 지금 초반부터 여유가 많았었고요. 라스트에서도 뭐 거의 추진 동작 거의 안 하고 입상을 했기 때문에 한 타임을 2개에서 3개 정도를 얼마든지 좀 끌어낼 수가 있는데, 반면 이 다른 마필들은
역시 이제 전력 질주 쥐어 짜다시피 해서 왔습니다. 빅미사일이 직전 경주에 이제 보여준 기록이 있고요. 물론 이제 불량주였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제 빅미사일이 최근에 걸음이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자, 9번마 금빛 만남입니다. 대안을 좀 뭐랄까요, 좀 세워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굿모닝 볼트나 빅미사일 보여준 전력, 한 마리 빅미사일은 보여준 전력이 있고, 굿모닝 볼트도 역시 주행심사에서 걸음을 많이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두 마필의 입상이 유력하지만, 역시 이제 굿모닝 볼트가 아직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난번에 주행심사 때서 한 번도 모래를 한 방울도 안 맞았습니다. 아주 쉽게 타버렸기 때문에 만에 하나 모래를 맞고 변수를 보인다면 역시 입상권에 근접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금빛 만남인데, 금빛 만남 글쎄요, 지용철 조교사가 이 금빛 만남이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1000m를 좀 출전을 시켰어요. 저로서도 뭐 좀 의아한 부분인데, 아무튼 뭐 금빛 만남 이 경주에서 다른 마필들이 쥐어 짜서 왔기 때문에 금빛 만남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굿모닝 볼트가 굿모닝 볼트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마필이다. 역시 메리트 없죠. 1번 빅미사일을 축으로 해서 굿모닝 볼트 금빛 만남, 요거 주력과 방어로 해도 크게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배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요럴 시간에 다른 경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혼해산 6군 마필들이죠. 12마리 꽉 차 있고요. 자, 그래서 이 3경주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페투스가 있고요. 금강불패, 캠퍼스 드리머, 베니윈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죠. 자, 근데 오늘 주인공은 이번만 늘 푸른 청룡입니다. 늘 푸른 청룡. 자, 이 마필이 어떤 500kg가 넘어가요. 거의 530kg대 마필인데, 자, 지난주에 역시 이제 출전하려다가 안 했어요. 안 했고요. 아직 뭐랄까요, 앞말이라서 그런지, 그런 파워감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상당히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오는 스피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덩치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길게 잘 가요. 스피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마필이 뭐랄까요, 순발력이 조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갖고 있고요. 왜 거리를 1200에 출전시켰을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뭐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그만큼 힘이 좋기 때문에 1200에 갖다 출전시켰다. 뭐 이렇게 좀 여기서도 좋겠습니다. 자, 이 늘 푸른 청룡을 보면 역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간 스피드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약간 후구 추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힘이 좋게 길게 잘 갑니다. 그래서 1200이 딱 어울리기 때문에 이 경주를 이제 늘 푸른 청룡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을 할 텐데요. 일단 뭐 임페투스, 금강불패, 캠퍼스 드리머, 베니윈인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임페투스와 베니윈이고요. 기본적으로 금강불패나 캠퍼스 드리머가 1200을 뛰어봤다는 거, 물론 이제 베니윈도 뛰어봤지만 금강불패나 캠퍼스 드리머가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임페투스와 베니윈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매치를 시켜가지고 좀 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 늘 푸른 청룡을 축으로 공략을 한다. 이 늘 푸른 청룡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재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은 여러분들 뭐 경마 배팅이 역시 이제 모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푸른 청룡의 어떤 기대치가 높은 능력의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늘 푸른 청룡을 다음번에 뛰면 인기마다 오늘 공략하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혼합 4권 4경주죠. 자, 슈프린 갤러퍼. 이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입니다. 한 440에서 50km 나가는 마필인데 걸음이 느려요. 가슴이 좁고 이런 마필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1300에 1200이 아니고 1300. 이번에 뭐 혼합 4군이 좀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는데 출전할 거리가 없었죠. 아무튼 이 스프링 갤러퍼가 이 경기에서 좋은 게 뭐냐면 스프링 갤러퍼를 또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선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선행을 실패했을 때는 거의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마필이고요. 자, 화로한 파티입니다. 이 마필도 이제 이번에가 이제 진정한 제가 한번 그 능력을 좀 가늠해 볼 텐데요. 일단 뭐 어떤 근성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자세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대가 좀 약했습니다. 혼합 4군 마필 중에서는 조금 약했기 때문에 화려한 파티도 역시 좀 불안한 인기 맞추기에 낄 수가 있겠고요. 자, 7번은 덕진포고입니다. 덕진포고. 역시 뭐 지난번 경주 뭐 스프링 갤러프에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요마필이야말로 이제 변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뭔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덩치도 좋고요. 뭐 좋습니다. 일단 뭐 스프링 갤러퍼 못지않은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고 덕진포고가 선행을 나선다면 이 경기에서 무조건 1순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후차권에서는 네버렛미 다운입니다. 이 마필은 지미 금영웅과 일생무패 네버렛미 다운 뭐 이런 마필들을 갖고 제가 이제 세 마필을 갖고 공략을 했었는데 그 중심의 축이 네버렛미 다운이었었어요. 지난 11월 25일이었었죠. 그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하면서 하필이면 3차 올 게 뭐라고요. 자, 아무튼 네버렛미 다운이 다시 한번 이제 전력 보강을 했는데 이 마필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일단 지금 지난 경주 박시천 기수가 기승을 하고 따라가면서도 이제 뭔가 좀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네버렛미 다운 같은 경우가 선행을 나선다면 그냥 1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설령 2선에서 경주를 펼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하고 나왔고요. 뭐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7번 덕진포고와 9번 네버렛미 다운 요게 복승권 주력입니다. 또 조심해야 될 마필이 이제 금색인데 제가 왜 이 경주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삼았느냐 하면 역시 금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 꺾고 갈 수가 있죠. 우선 왜 꺾고 가느냐, 이 골막염 여파로 인해서 조교를 그동안 살살 했어요. 살살 하다가 마지막에 목요일날 스피드 점검을 했는데 역시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답게 스피드는 좋았지만은 단 한 번의 그 스포로 인해서 경주력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차근차근 쌓아 올려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세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훈련하고 나오는 두 마필 덕진포고 네버렛미 다운 두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5경주입니다. 역시 뭐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좀 난타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기마들이 불안해요. 인기마들이 불안할 때, 그러니까 고배당이 터지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인기 1, 2위권에 있는 마필이 모두 부러질 때입니다. 물론 이제 비인기마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죠. 이제 그런 것 말고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일단 이 터프랜드나 코너스톤 상대적으로 지금 이 두 마필이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요 마필들도 뭔가 어설퍼요. 완성도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두 마필을 또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코너스톤 같은 경우 지난주 출전했던 컨트리 드리머 인기 2위였었습니다. 근데 컨트리 드리머와 병합 조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코너스톤이 아주 푹 많이 뒤쳐졌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푹 퍼졌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일단 훈련에서 좀 보였다는 것. 그러나 이제 다시 이제 조경호 기술을 안착을 시키면서 재기승시키면서 의지를 좀 높였고요. 자, 3번 터프랜드입니다. 역시 체구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주중에 비가 와서 주로가 제가 좀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이 주로가 무겁다면 지난번에 초이나 이렇게 체구 작은 인기마들이 많이 부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주로가 무거울 때는 이 체구가 작은 마필들이
쉽게 부러집니다. 근데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중에 비가 왔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좀 가벼워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역시 터프랜드가 제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자, 3번, 10번 터프랜드와 코너스턴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우위에는 있지만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컨디션 체크가 필요한 그런 두 마필이었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6경주입니다. 혼합 3군. 자, 일단 가장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9번 태수제죠. 태수제인데 지금 10주 만에 나왔어요. 근데 조교가 옛날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일단 체중 체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기온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등치가 큰 태수제 같은 경우는 또 먹성이 좋아요. 이런 마필들을 보면 놀고 먹으면요 살이 금방 쪄요. 근데 거기다가 조교까지 매번 하던 조교가 아니고 조금만 뭔가 달라지면 체중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강도 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썩 나쁜 스피드는 아닌데 그러니까 태수제가 갖고 있는 완벽한 절정의 스피드엔 좀 뭔가 2% 부족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나쁘진 않지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태수제의 어떤 현장 체중을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이제 8번 노블볼트입니다.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24일 날 물안개를 추천드리면서 조선 명장을 꺾고 물안개를 추천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이 노블볼트를 추천해드렸습니다. 뭐 제일 고수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노블볼트가 물안개를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준 기수가 11월 24일 날 한번 타봤기 때문에 뭐가 자기가 경주에서 꼬였는지 실수를 했는지 이번에는 알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전개를 펼치거나 말의 능력을 끌어내기 때문에 오늘은 노블볼트가 됩니다. 또 거기에 컨디션까지 얹혀졌기 때문에 더해졌기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왔어요. 오긴 왔는데 제1고수랑 왔죠. 제1고수랑 오면서 이제 고배당이 터졌는데요. 자, 50kg의 부담 중량에 지금 이기훈 기수로 바뀌어 있어요. 요마필은 조금 알고 타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만 힘을 쓰면 라스트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2월 22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제1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말씀은 드렸어요. 이마필이 주행 악벽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좀 부진했다. 기본적으로 생김새를 보십시오. 잘생겼습니다. 한 470kg대 80kg까지 나갔다가 지난번에 물론 빠졌지만 역시 이제 골격을 보면 한 470, 80kg대가 맞는 마필입니다. 맞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주행 악벽 없이. 이 마필이 이 코너만 지나가면 가다 팍 서버려요. 뛰기 싫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경주에서 나타났지만 지난번에는 잘 돌아갔기 때문에 그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참 잘 돌아갔고요. 자, 이제 벽두입니다. 승군전인데 지금 1300, 1000m 이런 거리 경험이 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가능성만 보면 벽두도 좀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는데 아직 조금 뭔가 어설퍼요. 물론 이제 이경주에서 벽두가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힘이 절탔다 그럴까요? 노련미, 완성도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기본 능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자, 아무튼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할 텐데요. 이 마필들이 전부 다 기수가 바뀌어 있거나 뭔가 좀 아직 어설프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까지 요경주는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7경주입니다. 역시 국내산은 5군 이 1800m 좀 어려운 경주죠. 어려운 경주인데 지금 여기 제가 한 도마필은 좀 꺾어드리려고 합니다. 3번 아라제일하고 사명인데 아라제일은 요배통 때문에 조교 강도가 상당히 떨어졌고요. 자, 사명은
조금 전 경주 오전에 있는 베닝과 같이 병합적을 하면서 말이 막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입상을 했기 때문에 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엔 그거 절반도 안 되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두 마필은 좀 꺾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가 이제 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그 주인공이 10번마 우빈명가입니다. 이 마필을 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말이 어떤 껍데기라 그럴까요? 외적인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성도 있고요. 병합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는 그런 근성이 보입니다.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한데 이 우빈명가가 이 모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1700에 이제 이동국 기수가 한번 선행을 나섰죠. 근데 그 전에 뛸 때 보면 모래를 맞으면서 자꾸 외곽으로 나가려고 해요. 당연히 무리 속에서 나가야 모래를 안 맞기 때문에 말이 알아서 스스로 나가요. 주행이 불량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영진 기수가 물론 이제 동떨어져 있었죠. 무리하고 좀 동떨어져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김영진 기수가 아주 잘 참아가지고 라스트에서 이제 그 탄력을 끌어내냈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그 모래 맞는 것 같은 경우는 마필들이 경험을 하면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적응할 때가 됐지 않느냐. 구전을 치르면서 여태까지 이제 어떤 경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빈명가가 적응력만 생긴다면 이 경주에서 얼마든지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또 선행이면 더 좋습니다. 선행이면 더 좋은데 뭐 발빠른 마필 뭐 포스트 스타 정도 4번 포스트 스타 정도 이 정도만 넘었으면 우빈명가가 선행을 나설 수가 있겠고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우빈명가를 여러분들 축으로 중심을 놓고 한번 공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마필들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자, 이 12번 나인나인이 인기 1위권에 있는데 지금 단거리에서는 따라가면서 또 입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선위권에서. 근데 지금 거리가 늘면서 따라가면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이 등치에 아직 뭐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역시 이제 인기 1위권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주에서 뭐 눈 깜짝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죠. 일단 나인나인보다는 뭐 월등한 순발력인데 거리가 길기 때문에 선두권 외곽에서 한두 마리 바깥쪽에서 2열 3열에서 모래를 안 맞추고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제 능력 뭐 그런 거 뭐 충분히 박태종 기수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알고 탈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후차권인데 자, 이 머니 파티는 제가 뭐 계속 꺾어드렸습니다. 꺾어드린 이유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마필들 때문에 계속 배팅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10번 뛰면 한 번, 두 번 들어와요. 근데 10번 다 여러분들이 인기말하고 공략을 하면 분산 배팅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이 마필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머니퍼티라는 마필이 결정력이 없어요. 결정력이 없는 이유는 제가 다시 이제 현장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후차권은 누구냐? 일단 화살도 거리 검증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에너지 개선 강자가 두 마필이 남는데 뭐 여기 제트블리스요. 일단 뭐 7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를 좀 약하게 했습니다. 컨디션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는 게 지금 마이에너지와 개선 강자인데 자, 개선 강자도 지금 글쎄 뭐랄까요, 조경호 기수가 안착을 해 있고 뭐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만 좀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고 마이에너지입니다. 이 마이에너지는 제가 32조, 39조 조교사가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32조로 가면서 눈여겨봐도 그냥 체력이 좋습니다. 안 뛸 마필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번 공략을 했다가 이제 성공도 했었죠. 작년 10월 13일 날 성공도 했었는데요. 자, 이 마필이 장거리 안 뛸 리가 없어요. 지금 그 아마 53kg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신현철 기수가 조교를 하고 안 타는 모양인데, 일단 이 마이 에너지를 한번 현장에서 컨디션만 맞는다면 한번 마이 에너지를 노려서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 에너지가 뭐 지금 조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만은 이 마필은 현장에서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약간 능력이 달라져요. 딱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에너지의 컨디션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구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 트리플 엑셀 그렇죠. 오뚜기처럼 인천의 비전도 역시 이제 뭐 불안감이 없잖아 있고, 돌쇠 좀 컨디션이 좀 더 살아나야 되는데 11월 17일 날은 1800m를 뛰면서 제가 쌍승식 축까지도 선정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그런 컨디션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아니지만 기본 능력은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 주인공은 10분마 엘캄페온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돌쇠나 뭐 여기 여타 다른 마필들,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과 같이 맥락을 하는 마필인데, 일단 2등치에 안 뛸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경주마다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거 있죠. 자세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모가지를 꺾고 한번 여러분들 꺾는다라고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뛰어야 되는데 약간씩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이 엘캄페온이 교정이 된다면, 순치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향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자, 일단 엘캄페온이 지금 서서히 컨디션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났고, 자, 이번에 이제 이동국 기수의 57kg인데, 이동국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잘 알 겁니다. 어떤 습성을 이미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엘캄페온을 축으로 공략을 한다. 자, 말씀드린 대로 후차권에서 트리플 엑셀, 오뚜기처럼 인천의 비전, 돌쇠,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쇠나 이렇게 컨디션, 오뚜기처럼 이런 마필들은 컨디션이 100%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면 나머지 마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폭을 좁혀서 공략할 수 있다. 자, 그러나 11마 엘캄페온이 이 경주의 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2000m입니다. 10경주 군산 1군. 자, 이 에이스 갤러퍼가 있고요. 59kg의 부담 중량입니다. 지난번에 62kg. 근데 이 에이스 갤러퍼가 여느 때하고 조금 조교 패턴이 달라졌어요. 너무 좀 과신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11마 통제사입니다. 자, 이 마필도 뭐랄까요, 지금 이제 1군에 올라와 가지고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역시 11월 17일 날 그 경주력을 보면 포리스트 윈드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그러니까 포리스트 윈드를 만약에 하나 이제 기준을 삼자고요. 기준을 삼아서 본다면 포리스트 윈드가 그동안 1군에서 쭉 뛴 과정을 보면 사실 조금 센 데에서는 택도 없어요. 조금 약한 데에서 3차, 2차 이렇게 거의 근접한 능력을 보이지만, 역시 금마필하고 통제사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통제사가 뭔가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마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4살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한참 뛸 그런 힘이 찰 시기인데, 이마필도 단점이 뭐냐면 역시 이게 동체는 한 480kg대가 되는데 다리가 조금 짧아요. 짧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예시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멀리서 아침에 조교 볼 때 보면은 멀리서 보면 약간 그렇지 않느냐, 다른 마들처럼 늘씬하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경주가 직전에 이제 1200인가요? 뛸 때 제가 번개강호 영웅이천 이렇게 해서 좀 적중을 시켜드렸던 그런 경주인데, 거기다가 이 영탑을 꼈습니다. 영탑을 껴갖고 이제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뭐 번개강은 제가 뭐 온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 영탑이 거리가 제가 그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리가 너무 짧다. 1400만 원 같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한번 어필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거리가 또 너무 길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고요. 영탑이 지금 아마 소문에는 조교 보는 사람들이 관찰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영탑이 캠퍼스 드리머와 같이 병합 조교하는 과정에서 많이 뒤처졌습니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2군 시절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이 있고, 일단 물론 6살짜리긴 하지만요, 조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역시 현장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탑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하이군인 캠퍼스 드리머를 조금 따라가는데 벅차 있기 때문에 통제사가 선행을 나선다 해도 무너질 확률이 약간 있거든요. 거기다가 에이스 갤러퍼가 또 이 경주에서는 선행을 고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제사가 선행을 못 간다. 그랬을 때 대안은 역시 뛰어올라는 마필인데 그게 영탑이다. 그래서 영탑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12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군해산 2군 마지막 경주.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 전에 선행이냐 취입이냐 딱 좀 결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800이나 1700, 그러니까 코나를 4개 도는 경주면 여기서 무너질 마필 많이 있어요. 여의골드라든가 뭐 짝꿍, 북대풍 이런 마필들 다 무너져야 돼요. 근데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과연 단거리인데 조금 전 이제 10경주의 영탑처럼 이 마필이 취입이 되겠느냐. 1번 마오노입니다. 마오노.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지금 1700이나 1800 정도 뛰면 이런 경주에서는 올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요. 지난번 복귀전에서도 이미 역시 아직까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졸전을 펼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가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라스트에서 걸음이 조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지금 체중이 많이 불어있지 않습니까? 한 480kg대인데 500kg가 넘게 불어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체중을만 빼면 얼마든지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온이 지금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중이 그렇게 쉽게 자기 정상 체중으로 뭐 20kg 정도가 빠졌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빠졌으면 좀 주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좀 덜 빠졌다면 다음번에 한번 여러분들 뭐 손바닥이라도 적어 놓으셨다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마오너는 다음번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4번 스피더스입니다. 뭐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죠. 소위 말해서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앞에 가는 가장 빠른 마필이 여의골드예요. 순발력이 가장 빠릅니다. 뭐 그냥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400이고, 근데 이 경주에 그 여의골드가 여느 때처럼 아주 쉽게 선행을 가서 그냥 버텨버리면 괜찮은데, 오늘은 풀문 파티부터 시작해야죠. 샤프 컨셉, 천상의 여왕, 빠른 마필이 많이 있어요. 블루 차밍, 뭐 제이스톤. 그냥 경주가 선행마 위주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 경주에 제가 돌풍 강호를 추천드리면서 레인지 킷을 빼가지고 고배당 60배가 넘는 고배당을 놓쳤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뭐 스피더스를 좀 인정을 하겠고, 여의골드가 이제 선행이면 누가 섣불리 건들지는 않겠죠. 여의골드를 넘어가려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의골드를 무시해서 공략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새벽 천사가 있습니다. 복귀전을 공백기를 갖고 나서 지금 아직 회복이 조금 덜 돼 있는데 가능성 있는 마필이에요. 좀 주시하시라고. 마오노와 같이 좀 다음번을 위해서 좀 주시하시고요. 엑스파일과 짝꿍입니다. 엑스파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이 뛰었는데 엑스파일이 이겼어요. 근데 물론 이 엑스파일의 어떤 그 순발력이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이 짝꿍이 지금 컨디션이 거의 살아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골드나 뭐 어떤 마필을 앞에다 두고 짝꿍이 2선에서 간다면 역시 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한 발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짝꿍을 좀 무시하지 마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더스라는 뚜렷한 충마가 있는 경주고 또 여의골드 뭐 인기권에 있는 뭐 짝꿍, 에스파일 뭐 전부 다 분산이 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올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배당판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들 그냥 퇴근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경주는 스피더스를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해도 설령 여러분들이 적중시켜도 고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가 안 나옵니다. 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배당판 열리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의 메리트가 없으시면 빨리 퇴근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밑에서 1월 27일 일요일 경마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월 27일 일요일 경마 11개 경주 모두 마쳤습니다. 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예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진짜 어려운 경주구나 한번 재삼 다시 느끼는 경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선정한 경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른 경주가 저하고 매치가 되신다면 한 번 더 좀 더 꼼꼼히 포기를 하시고 제가 3경주, 4경주, 9경주를 골랐다 치더라도 그 경주를 하나 포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른 경주를 그 승부처로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자꾸 그런 노하우가 쌓이시다 보면 저보다 또 훌륭한 예상가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또 기운이 너무 떨어진다라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